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후보자님 어제 부동산 관련된 질의가 많았었고요. 그 부동산 관련돼서는 정당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다주택, 다부동산 보유다 보니 총리 지명 받으시고 정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신 점은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장관 시절에는 총 5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총리 인준 받을 때 4채 있었는데 이 중에 3채를 처분한 거죠. 네, 네 채였는데 3채를 처분한 겁니다. 아, 양주 주택도 그거는 현재 지분이긴 하지만 네. 주택으로 해서 저희 재산 신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분 네. 부분도 지금 이번에 그것도 해결해서 뭐 실질적으로 한 네, 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5가지 중에 아, 네, 예, 예. 하나가 네. 남았다. 건물 3채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20건 중에 건물에 속해 있던 거는 처분이 됐고 어쨌든 총 27건 저희에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가 발견된 게 있어서 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어제 후보자님이 답변하신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 수익을 기대했던 거는 오피스텔 뿐이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뭐 제가 사무실로 퇴직하고 사무실로 쓰거나 뭐 해외 나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는 뭐 월세 수익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네,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부동산 수익을 기대한 건 오피스텔 뿐이었다라고 어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수상한 거래를 했어요. 이 월세를 지금 현재 시세가 보증금 5천에 월세 400이 있거나 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430인데 파격적인 조건 월세 1,000만 원, 아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0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번에 총리 인준되기 전 일입니다. 네.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 준 이유가 뭐죠? 그렇게 수익을 거두고 싶다고 얘기했던 물건이면서. 네, 뭐 이후에 제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수익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내놨었습니다. 월 3천에 뭐 430이거나 월 1,000에 뭐 이렇게 네, 그런데 내놨는데 내놨다는 증거를 달라고 했더니 답변 안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네. 중개소나 네. 중개 사이트 통해서 그 가격으로 내놓은 자료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매매가 그래서 끝나면서 내놓은 상호하고 증빙할 자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낸 이력은 주지 않고 아는 지인하고 이렇게 헐값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답변이 매달 관리비 60만 원 지출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저렴하게라도 임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입주 축하금 1,000만 원 받아가라 한 것도 안 받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1,000만 원을 안 받아가면서 매달 60만 원 이 월세 나가는 게 무리가 돼서 이렇게 3분의 1 가격에 내놨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 법인하고 후보자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헐값에 준 이 법인하고 또는 그 법인의 대표인 이희 원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저 입주 축하금이라는 게 있는 건 네, 안내됐고 공문 나갔던데요. 네, 네, 그거 알았으면 그렇습니다. 60만 원 안 하고 그거 받아갔나요? 네. 예, 어떤 관계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아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하고 임대인 계약서도 몇 년 몇 월인지 표시도 하지 않았고요. 월세 납부일 기재 안 됐고 월세 준 날짜도 들쑥날쑥하고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의 거래를 내놓지도 않았고 계약도 부동산 끼지 않고 사인 간의 계약을 했고 날짜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월세 줬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런 수상한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제 간의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세금만 똑바로 내라라는 취지였고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 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을까? 우회 증여 아닌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이후에 계속 오피스텔이 나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 답변이 왜 네네. 일반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게 안 해주시고 콕 이 사람에게 찍어서 특혜를 줬냐가 제 질문입니다.
뭐 그 부분은 부동산에 올려놓고 계속 받았었는데 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네, 그게 증빙이 안 된다고 제가 거듭 네네,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사이트랑 예,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증빙하시면 됩니다. 왜 오늘까지도 서류 안 주십니까? 그 다음에 그 계약서도 부동산 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월세도 똑바로 안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희 원장? 네, 뭐 제가 다니는 미용실 분입니다. 아, 본인 혼자만 다니고요. 그럼 이분이 제가 혼자 이 다니지 원장이 누구랑-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시.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아, 예, 이게 네. 본인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라서 찍어서 특혜를 줬다. 그런데 그럴 만한 관계일까? 그러면 이 원장은 어떤 이력이 있나 봤더니 대통령 영부인 담당을 했다라고 이렇게 6월 저는 6월 의원님 7일 이걸 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대통령 영부인이 어떤 영부인인지는 그 기사만 찾아보셔도 어떤 분인지 네,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과거에 말씀하시면 과거에 좀 과하게 가신다고 2008년에는 생각합니다. 권양숙 영부인을 담당했었다고 네. 본인이 기자회견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양쪽으로 다 문의를 했습니다. 권양숙 이 영부인 이외에 다른 영부인을 담당한 적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왜 이 저기 그동안 2008년이나 2011년까지는 권양숙 영부인 담당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6월 7일 날 10몇 년간 자랑하지 않던 글을 올리면서 이 총리 지명된 이틀 뒤에 이 자랑을 하는 글을 올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헐값에 다시 매매까지 합니다. 며칠 뒤에. 이 사람한테 판 거 맞죠? 네, 지금 제가 그때 예, 헐값에 매매했던데요.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 임대 상태에 제가 있어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헐값 매각 대가성 특혜 제공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증빙할 수 있는 거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증여 아닌지 이렇게 할 지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구에게 중요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아, 그게 아니면 네. 대가성 특혜 제공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제가 미용실 원장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람에게만 콕 찍어서 이런 가격으로 월세도 주고 이런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걸 공지하지 않았는지는 본인이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님 얘기하세요. 이거는 이제 문제 제기를 저는 하셨고요. 이거는 저는 해명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 제가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고 돈을 쓰는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증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유영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집에 뭐 좀 불편함을 제가 너무 그 가볍게 여긴 부분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분은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님하고 알아듣고 있었고 그리고 나가지 않는 월세를 원장님 갑자기 사무실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냥 그 부분을 지금 안 나가는 거니까 싸게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영부인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건 저는 이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제가 원장님이 어느 날 SNS에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라고 하는 것도 인터뷰 통해 하신 걸 통해서 알았고 근데 도대체 누구에게 증여하고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 제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 15억 부분도 계속 21억 내놓고 19억 내놓고 그러고도 안 팔려서 계속 부동산에서 나왔고요. 의원님들이 계속 알려주신 바람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걸 통해 언론을 통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팔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 연락이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월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하신 분에게 연락드렸고 그랬더니 그 가격이라면 본인도 의사가 있다 얘기하셔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예 모르는 분이 가는 것보다는 월세 임대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차라리 그냥 임대하신 분에게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에게 증여를 하고 누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의원님이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 주시면 저도 찾을 수 있는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냈던 내역이랑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맺은 것 이런 거 달라고 했습니다. 네, 부동산은요. 부동산 서비스는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정보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네. 언제부터 어디까지의 데이터와 어떤 부분의 의혹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네, 후보자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이건 어떤 뭐 관계,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관계, 계약 관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저가로 인해서 그것도 증여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굉장히 급한 매물로 내놓은 거고 급매라고 하는 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물론 총리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급매를 했다라는 비난까지도 받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거래, 이상한 징후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요. 그러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니지. 청문회의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수준이 좀 부끄럽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이룩한 성공한 사업가고 다른 여러 가지 재산 상황을 봐도 임차인한테 임대료까지 고가로 받아가면서 수익을 더 축적하려고 한 유형의 임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에게 고가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또 악덕 임대인이라고 비난을 했겠죠. 아니, 야당이 그렇게 다주택인 사실을 공격해서 가격을 낮춰서 열심히 판 거고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기존 임차인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기존에 거기에서 영업이든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임차인에게 매매가 되면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일이죠.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오피스텔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됩니까? 대가성 특혜? 예전에 어떤 영부인 머리를 손질하신 분이면은 그분한테 임대료를 몇만 원 싸게 주면 총리 후보자가 이익을 얻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청담동 미용실인가요? 권양숙 여사님 영부인 머리만 했겠습니까? 온갖 힘 있는 지위가 있는 분들 머리 했겠죠? 손님 누군지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 무슨 공직자도 아닌 일반인인 임차인 SNS를 털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관계도 없는 키워드 다 끄집어내서 특혜성 증여요? 아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후보자한테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이렇게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제가 부끄럽고요. 지금은 이소영 의원 질의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시고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소영 의원 질의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지금은 이소영 의원님 질의 시간이니까 다 조용히 하세요. 수준이 낮은 걸 수준이 낮다고 하죠. 나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하시고요. 수준이 지금 이소영 의원 질의 시간 멈추세요. 시간 4분 분인데 돌려요. 실명을 이 지금 어디가? 청문회에서 다 까발리고 공개하면서 그 개인인 일반인의 SNS 국회의원들이 다 털어가지고 하나 나오는 거 없나? 나오는 것도 없는데 영부인? 무슨 영부인이에요? 지금 영부인이에요? 명확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답을 그가 뭘 아니-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이 옛날에 누구 머리 했는지까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의원님, 얘기하시고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이 옛날에 누구 머리 했는지 알고 계세요? 질의 형식으로 하세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저기 하십니다. 야당 의원은 너무- 야당 의원 질문에 지금 청문하는 겁니까? 제 질의를 형식으로 끄는 사람 하시면 됩니다. 누굽니까? 누가 질문을 초도 제 질의를 지금 끄는 사람 시간 멈춰 주세요. 지금 아직 사답게 해주세요. 의사제공했습니다. 지금은 이소영 의원님 질의 시간이고요. 일단 이소영 의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누가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앉아서 듣기 민망할 정도의 주장들도 많이 나왔지만 가급적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님들도 어쨌든 질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죠.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차인이 20년 전 영부인의 머리를 손질했던 사실을 아냐고요? 그거를 왜 답변을 못하냐고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김성규 의원 갔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박선호 뭐 의원님도 조용히 정책 질의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정말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발 국회의원으로서 또 청문위원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수준을 좀 높입시다. 이상입니다.